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모지2 Upgrade Monocular Geometry with Metric Scale and Sharp Detail이라는 논문이고 이제 아카이브에 이번 7월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포맷으로 봤을 때는 유립스 포맷인 것 같습니다. 이 모지2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 티저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풋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 이미지를 3D로 복원을 한 포인트 맵으로 복원을 한 이후에 그게 매트릭 스케일로 나와서 이렇게 두 점을 찍었을 때 이 실물 세계에서의 그런 스케일과 동일하게끔 포인트 맵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으로는 원래 모노큘라 지오메트리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분야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이제 릴레티브 지오메트리, 한마디로 뎁스 추정이나 그런 지오메트리 추정에서 있을 때 한 이미지 내에서 얼만큼 그 뎁스나 지오메트리를 잘 추정하는지가 첫 번째 요소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얼마나 매트릭 스케일, 한마디로 릴레티브가 아니라 그 실제 세계와 아주 같은 스케일의 지오메트리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또 샤프한 디테일까지 지오메트리나 뎁스에서 잡아내는지, 그런 요소를 다방면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근데 기존의 웍들은 이러한 요소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에 좀 치중되는 경향이 있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잘하는 모델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은 뭐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으로 꼽을 수 있는 슬램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3D 컨텐츠 제너레이션에 있어서 이러한 매트릭 스케일을 잘 보존하면서 그리고 샤프한 디테일까지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지2는 이러한 기존의 웍인 모지를 익스텐션한 웍인데, 그런 모지에서 부족했던 매트릭 지오메 여기 매트릭 지오메트리를 프레딕션하는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자 어떻게 잘 모듈적으로 추가를 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셋을 어떻게 정제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블럼 디피니션 같은 경우 앞선 티저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인풋은 이제 H by W by 3으로 구성된 RGB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아웃풋으로는 노멀 맵, 그리고 멀티 스케일 뎁스 맵, 그리고 3D 포인트 맵, 이게 이미지의 픽셀들이 3D 포인트 맵에 1대1로 대응이 되게끔 하는 아웃풋이 나오는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모지2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모지를 그냥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 CBPR 2025 오랄에 선정되었고, 똑같이 싱글 이미지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모지는 3D 포인트 맵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모지에서 서술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이제 Relative Distance Ambiguity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와 같이 이러한 오브젝트들이 한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있을 때 이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들다, 앰비규이티가 있다 라는 그런 점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페이지인데요. 이제 모노큘라 지오메트리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앰비규이티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꽤 유명한 논문인 더스터에서는 이것을 스케일 인베리언트 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슈퍼비전이 어긋나게 되면서 조금 부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뎁스 관련해서. 그래서
모지에서 제안한 방법은 스케일 인베리언트가 아니라 어파인 인베리언트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일관적인 지오메트리 슈퍼비전을 줄 수 있게끔 한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지 같은 경우에 VIT 인코더가 있고 이 피처들을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어파인 인베리언트 포인트 맵과 마스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퓨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 리전에 대해서 포인트 맵이 남아있게 되고 그 포인트를 다시 3D 상으로 프로젝션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언프로젝션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3D 리컨스트럭션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잘 예측함으로써 이것을 뎁스 맵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지2에서는 거의 모지에서 쓰인 아키텍처와 비슷한데 VIT도 다이노 V2 VIT로 동일하고 이제 생성되는 맵 또한 어파인 인베리언트 포인트 맵과 마스크로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들어간 게 이 매트릭 스케일 벡터라고 하는 S가 추가가 되었고 이거를 같이 곱해줌으로써 조금 더 매트릭 스케일 뎁스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지를 그냥 익스텐션을 자연스럽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 원본 모지에서 하고 있던 게 컨볼루션 헤드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마스크를 프레딕션하는 컨볼루션 헤드였고 다른 하나가 이제 시프트 인베리언트한 포인트 맵을 프레딕션하는 컨볼루션 헤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그냥 매트릭 스케일을 똑같이 프레딕션 하게 하는 컨볼루션 헤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익스텐션을 할 수도 있었다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아무래도 씬 자체가 뭐 인테리어 씬도 있고 익스테리어 씬도 인도어 씬도 있고 아웃도어 씬도 있을 텐데 인도어 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무리 뎁스가 뭐 깊어봤자 뭐 3m, 10m 이 정도 안으로 떨어질 거고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 사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뎁스가 나올 수도 있고 큰 건물 같은 경우에도 뭐 10m가 훌쩍 넘어가는 멀리 있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컨볼루션 헤드가 이 하나만으로 그런 여러 씬에 대해서 처리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해결하고자 저자들은 다이노 V2에서 나온 클래스 토큰을 이용해서 씬이 어느 종류인지 좀 판별을 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MLP를 구성해서 매트릭 스케일 팩터를 예측하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이펙티브한 그런 아키텍처 디자인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아키텍처 관련해서는 이게 다이고 그래서 조금 더 샤프한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저자들이 추가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저자들은 처음에 모지 모델이 좀 파인그레인드한 스트럭처를 복원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리얼 트레이닝 데이터의 불완전성과 그런 그 사진을 촬영한 때 생기는 노이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리얼월드와 반대로 신테틱 데이터는 아무래도 그냥 정해진 오브젝트를 정해진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굉장히 샤프한 뎁스 레이블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리얼월드는 아무래도 블러한 것도 조금 껴있고 뭐 불안정하게 끊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메인 갭이 좀 발생을 해서 아무래도 학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저자는 리얼 데이터를 잘 리파인해서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이프라인을 제시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페일리어 패턴, 리얼월드 데이터에 대한 페일리어 패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리얼월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 스캔이나 스트럭처 프롬 모션 같은 것을 통해서 종종 얻어지곤 하는데, 라이더 스캔 같은 경우에는 싱크로나이제이션 이슈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뎁스와 컬러 미스매치, 그리고 특히나 오브젝트 바운더리 리전에서 그런 게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SFM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럭처적으로 뭔가 반짝반짝한 표면이라든지 아니면 매우 얇은 구조라든지 샤프한 바운더리 자체를 잘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를 잘 필터링하기 위해서 저자가 제안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이미지 내에 특정 포인트 P를 기준으로 하는 원형 영역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특정 포인트가 지금 P-J로 구성이 되고 그 점을 중심으로 이제 원형 영역을 SJ 햇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반지름 같은 경우 RJ 햇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얼라인먼트를 진행해 줄 건데, 여기서 ROE 솔버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 ROE 솔버가 풀어주는 게 이 스케일 파라미터와 그리고 트랜스레이션 파라미터를 풀어줌으로써 어느 정도 그 레지스트레이션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식을 구하게 되면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이 리전 밖에 생기는 것을 잘 판별하기 위해서 이 식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셋을 리전 밖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 OJ라고 하는 셋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라이어 셋을 좀 잘 제거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 프레딕션 한 거로부터 아웃라이어의 집합을 제거해서 필터드 마스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 봤을 때, 방금 말씀해드린 것은 특정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에 대한 원형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얼라인먼트를 진행해서 아웃라이어를 찾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진행했을 때 글로벌 얼라인먼트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얼라인먼트 방법을 사용하면 이제 그런 앱솔루트 바이어스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글로벌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전히 그 에러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조금 보이는데, 이 로컬 필터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샤프한 바운더리까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네네. 있는데, 질문 아니고 혹시 지금 12페이지에서 멈춰 있는 게 맞는 건가요? 16페이지인데 네. PPT가 12페이지에서 지금 멈춰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네. 네, 잘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 빠르게 네, 다시 가면은 네. 이 더스터가 스케일 인베리언트하게 풀어서 인컨시스턴트한 게 조금 있었다면, 모지에서는 어파인 인베리언트한 방법을 통해서
컨시스턴트한 슈퍼비전을 줬다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메서드 오버뷰 같은 경우에 아키텍처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이 모지2에서 추가된 게 이 매트릭 스케일 팩터를 예측하는 MLP 헤드를 따로 구축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이브하게 이제 이것을 확장하는 방법은 그냥 이 컨볼루션 넥에서 하나의 브랜치를 추가해서 그냥 컨볼루션 헤드에 대해서 매트릭 스케일 팩터를 예측하는 컨볼루션 헤드를 추가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그 씬마다 스케일이 베리에이션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의 헤드로 예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자가 제안한 방법은 다이노 V2가 클래식 토큰을 아웃풋으로 내놓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제 씬이 뭐 아웃도어인지 아니면 인도어인지 이런 걸 어느 정도 판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MLP 헤드에 통과시켜서 매트릭 스케일을 이제 예측하도록 하는 그런 비교적 단순한 아키텍처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제 신테틱 데이터는 굉장히 샤프하게 GT 레이블이 나오는 데 반해서 리얼월드는 좀 노이즈가 껴있거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좀 다이버스하게 캡처가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그것을 이제 학습에 전부 다 이용했을 시 아무래도 불일치한 게 있다 보니까 샤프한 디테일들이 모지 기존 이 논문의 프라이어 웍이었던 모지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샤프한 디테일을 프레딕션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페일리어 패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GT에서 프레딕션 한 것 자체가 모지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G씬 자체가 모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모지로 프레딕션한 뎁스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확한 뎁스인데, 이 로우 GT 뎁스에는 이런 식으로 끊겨 있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을 좀 리파인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가 했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어떻게 보정해 줄 건지에 대해서 아웃라이어를 계산하는 미스매치 필터링 기법을 제안을 했고, 이것 같은 경우 이제 샘플 포인트 P에 대해서 원형 리전 SJ를 잡음으로써 이제 원형 리전에 대해서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하고, 얼라이먼트에서 그 레디어스 밖에 벗어나는 영역을 아웃라이어로 지정을 한 이후에 전체 마스크에서 이 아웃라이어의 핫집합을 빼줌으로써 필터드 마스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글로벌 필터링을 적용한 것은 거의 GT와 다름없는 요소를 생성하는 데 반해서 로컬 필터링을 적용한 경우 훨씬 더 그런 바운더리에 대해서 샤프한 것을 잘 잡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잘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이런 그 램프라든지 아니면 의자 다리라든지 이런 게 GT 그라운드 뎁스 맵에는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프레딕션에서는 잘 뽑히는 게 오히려 이게 더 성능이 좋은 상황인데, GT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GT 레이블 자체를 리파인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느 영역이 지금 더 보강을 해야 할 영역인지에 대해서 필터링 알고리즘을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 로컬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빈 영역을 찾았다면 이 빈 영역을 다시 채우는 컴플리션 메소드도 고안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런 포화송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기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주위 빈 부분을 채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이 방법 자체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채우는 거다 보니까 이런 리컨스트럭트된 뎁스가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이 실제로 모지가 예측한 것과 비슷한 것도 그렇고 RGB 이미지에서 원래 이제 나와야 하는 그런 샤프한 디테일까지 잘 살려서 GT 뎁스가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이 로우 GT 뎁스랑 컴플리티드 GT 뎁스를 비교하면 될 텐데, 로우 GT 뎁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틴한 스트럭처가 잘 레이블링이 잘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리파인 함으로써 조금 더 정확한 GT 뎁스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더 좋은 성능 개선을 일으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에 모지에서 썼던 로스가 이제 글로벌 얼라이먼트 관련된 로스, 그리고 로컬 얼라이먼트 관련된 로스, 그리고 노말 방향에 대한 로스, 그리고 마스크에 관한 로스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지에 더해서 모지 2에서 추가가 된 부분이 아키텍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매트릭 스케일을 예측하는 S를 추가적으로 예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므로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예측하는 것에 대한 롭스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S 프라임이 옵티멀 스케일이고, 옵티멀 스케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ROE 솔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데, ROE라는 것은 로버스트 옵티멀 이피션트 솔버라고 해서 뭔가 푸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게 되면은 이 최적의 스케일과 트랜스레이션 벡터가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답 값으로 프레딕션 값과 비교해 줌으로써 로스를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 모지에서는 21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900만 장 정도의 프레임을 사용했는데, 모지2에서는 이제 24개의 데이터셋, 그 중에서도 16개의 신테틱 데이터셋, 그리고 8개의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리얼월드 데이터의 경우 이제 라이다로 스캔된 데이터가 3개, SFM으로 리컨스트럭트 된 게 5개, 그리고 총 여기도 9만에 가까운 8.9만 890만 장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원 자체는 32대의 A100 GPU를 120시간 학습을 시켜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자체는 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은 아래 10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사용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매트릭 스케일이 포함된 것들이 이 정도 있고, 없는 것도 종종 보이네요. 그리고 런타임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게 뎁스 애니띵 버전 2고, 매트릭 3D, 유니뎁스, 뎁스 프로, 모지 모두 있는데, 생각보다 레이턴시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도 파운데이션 모델 치고 이 정도면 적은 거라고 생각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 메모리도 700x 700에 대해서 FP 32로 해도 2.1GB밖에 들지 않는 나름 가벼운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먼저 퀀티테이티브 리절트를 살펴보면,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게 3가지 요소 중에 릴레티브 지오메트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측정하고 있는 게 릴레티브 포인트 에러, 그리고 일라이어의 퍼센테이지, 그리고 릴레티브 뎁스 에러, 그리고 뎁스 일라이어에 대한 것, 이렇게 4가지를 측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높은지 순위를 매긴 이후에 평균을 낸 것을 지금 랭크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트레이닝 셋이 오염된 케이스, 한마디로 트레이닝 셋에 쓰인 데이터가 테스트 셋에도 쓰여서 이제 조금 페어한 컴페어리즌은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는 회색으로 처리를 해서 따로 구별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비교적 모지2가 잘 예측을 하는 것을 보이고요. 그리고 유니뎁스 V2도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랭크로 따졌을 때는 이제 모지2가 가장 에버리지가 낮고 그 다음 모지, 그 다음에 유니뎁스 버전 2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릴레티브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매트릭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측정을 했을 때 모지2가 이제 꽤나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유니뎁스 V2고 그 다음이 유니뎁스 V1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매트릭 3D도 랭크가 낮긴 한데 뎁스랑 포인트를 잴 수가 없나 보네요. 그리고 바운더리 샤프니스, 아까 강조한 샤프니스에 대해서 또 측정을 했을 때 뎁스 프로가 어떻게 보면 더 잘 나오긴 하는데 원래 모지가 엄청 안 됐던 것을 생각하면은 모지2에서 꽤나 많은 성능 향상을 이뤄낸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퀄리테이티브 같은 경우에 모지가 이제 이런 샤프한 디테일을 다 뭉개뜨리는 현상이 있었다면 이제 모지2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샤프한 디테일까지 뎁스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걸 3D 포인트 맵으로 복원을 했을 때 매트릭 스케일이 원래는 2.94m가 나와야 되는데 가장 근사하게 나오고 있는 게 모지2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런 얇은 철 사이에 그런 것을 모지는 원래 예측을 못했었는데 모지2는 잘 예측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역시 유니뎁스 V2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치긴 하지만 모지2가 가장 매트릭 스케일 프레딕션을 오차가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매트릭 스케일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측정을 한 건데, 이렇게 매트릭 스케일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똑같이 여기가 모지2, 모지, 유니뎁스 V2, 뎁스 프로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모지2가 아무래도 조금 더 샤프한 디테일을 많이 잘 잡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 매트릭 스케일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택시라고 한다면은 사람 키보다는 조금 작은 한 1m 안팎으로 1m 한 30cm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뭐 이 뎁스 프로에 비해서 훨씬 더 유사하게 예측을 하는 것 같고, 이런 5.4m 같은 터무니없는 수치보다는 훨씬 더 실치 크기와 유사하게 예측을 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키텍처 디자인적인 것, 그래서 인탱글드 같은 경우에 그냥 모지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디커플드 컨볼루션 헤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냥 다이노 VIT의 토큰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그냥 나이브하게 컨볼루션 4개에서 헤드 브랜치를 하나 추가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매트릭 뎁스, 매트릭 지오메트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지가 최종적으로 채택한 VIT의 클래스 토큰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킨 경우가 매트릭 뎁스에 대한 성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신테틱 데이터만 학습을 시켰을 때 아무래도 가장 샤프한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샤프니스는 높은 반면 다른 이제 매트릭 지오메트리나 릴레이티브 지오메트리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로우 리얼 데이터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이 되지만 샤프니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제안할 리얼 데이터 리파인먼트를 적용한 이후에 하게 되면 성능은 뭐 높아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한데 샤프니스 관점에서 굉장히 샤프니스가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모지2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